여러분, 빵 하나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 한 번의 선택이 가정을 지탱하던 엄마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빵 훔친 노숙자를 눈 감아 준 대가로 해고된 싱글맘의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은 선해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순간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 있는 선택의 무게, 그리고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아마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가볍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의 냉정함, 그리고 인간의 따뜻함이 부딪힐 때 벌어지는 비극, 그 충격적인 결말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마트 계산대 앞은 늘 붐볐습니다. 출근길에 서둘러 장을 보는 직장인들, 손주에게 과자를 사주려는 할머니, 저녁거리를 준비하는 아주머니들, 그런 분들 틈에서 39살의 지은 씨는 묵묵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고 생활비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노숙자로 보이는 할머니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점퍼, 뜯어진 운동화, 그리고 배고픔에 지친 듯한 눈빛. 그는 빵 코너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눈치를 보며 조그만 식빵 하나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계산대 직원으로서 당연히 신고해야 할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건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에 손을 뻗은 한 사람,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눈치를 보며 훔쳐야 했을까? 지은 씨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아이들 얼굴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의 처지가 된다면, 내가 아이들 굶기고 저런 짓을 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일도 못 본 척했습니다. 계산대 앞을 지나가는 그 할머니를 고개를 숙인 채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한 번쯤은 봐주자. 빵 하나쯤이야. 그렇게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다른 고객이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방금 빵 훔쳤어요. 외침이 터져 나왔고 순간 매장은 술렁였습니다. CCTV 확인은 금세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직원 관리자가 지은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못 봤어요? 지은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 씨는 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당신은 계산대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오늘부로 해고 조치합니다. 그 말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빵 하나 훔친 걸 눈 감아줬다는 이유로 생계를 이어가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면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싱글맘에게 그 해고 통보는 곧 절망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집으로 돌아와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순간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빵 하나의 온정이 아이들의 밥그릇을 앗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지은 씨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사람의 선한 마음을 따라간 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지은 씨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이 방 안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가슴을 더 짓눌렀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한 거지? 저 아이들 밥그릇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꼴이잖아. 그 순간 숨이 막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9살 된 아들과 7살 된 딸. 아직 어린 아이들이 매일 같이 엄마 오늘은 뭐 먹어요? 하고 묻는 게 가장 큰 행복이자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보낼 도시락을 챙기고 퇴근 후에는 남은 반찬으로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걸 지탱하던 일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지은 씨는 손에 쥔 월급 봉투 하나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학원비, 그리고 두 아이의 급식비까지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쏟아져 내려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대출이자도 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와 팔에 안겼습니다. 엄마, 배고파. 오늘은 뭐 먹어? 그 순간 지은 씨는 차마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라면 끓여줄게. 엄마가 제일 맛있게 끓여줄게. 하지만 그 목소리 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라면 냄비가 올라왔을 때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젓가락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데도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착한 마음을 가진 게 죄였던 걸까? 밤이 되자 지은 씨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빵을 품속에 숨기던 노숙자의 떨리는 손, 굶주린 눈빛, 그리고 자신이 고개를 숙이며 눈 감아주던 순간. 그때 그냥 점장에게 말했더라면 내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울지 않아도 됐을 텐데. 후회가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깰까봐 베개를 움켜쥐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항상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칠까? 결국 그게 내 아이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건데 스스로를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같은 동네 아주머니가 슬쩍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은 씨, 그 얘기 들었어. 노숙자 그냥 보내줬다가 잘렸대지. 세상에, 어쩌면 그래. 애들 키우는 사람이 그 말에 지은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뒷말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도 그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집에 돌아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학교 못 다녀? 급식 못 먹어? 어린 마음에 불안이 찾아온 겁니다. 지은 씨는 아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달랬지만 정작 자신조차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돌덩이 같은 불안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은 씨의 잘못일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눈 감아 준 게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매정한 걸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의 후회는 점점 깊어지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다시 그녀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지은 씨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은 씨는 해고 통보를 받은 지 며칠 만에 이력서를 여러 장 작성했습니다. 아침부터 PC방을 전전하며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급구라는 글자가 보이면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경력 단절은 좀. 해고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아이 둘 키우시는 거면 근무 시간 맞추기 어렵지 않으세요? 면접장마다 쏟아지는 질문에 대답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마트 면접에서 관리자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해고된 기록이 있네요. 우리 매장 규정상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세상은 내 마음을 벌처럼 쏘기만 할까? 거울 속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빛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 씨는 어린 딸이 쓴 그림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셨다.
맛있었다. 근데 엄마가 웃지 않으셨다. 짧은 글귀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이 눈에도 보일 만큼 그녀는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빠듯해졌습니다. 밀린 관리비 독촉장이 현관문에 붙었고 가스비 고지서가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는 월세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은 씨, 이번 달은 꼭 보내줘야 해요.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단지 빵 하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밤마다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내가 그냥 규정대로 신고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선한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 마음 하나가 현실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엄마, 우리 언제 고기 먹어? 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딸은 친구 생일 파티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지은 씨는 돈이 없어 선뜻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안 된대. 우리 집은 왜 이래?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그녀는 깊은 좌절감 속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꿋꿋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쏟았고 이불 속에서 가슴을 치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순간 약해졌을까? 그러던 어느 날 지은 씨는 우연히 거리에서 그 노숙자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눈 감아줬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치다 붙잡혀 경찰차에 실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원래 저런 인간이었어. 그 장면은 지은 씨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자신이 선의로 내버려 두었던 사람이 결국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내가 그때 막았다면 저 사람도 나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까. 후회는 돌덩이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때로는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지은 씨는 이제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죄책감까지 짊어진 채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은 곧 그녀의 인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지은 씨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해고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점점 그것마저 버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네의 시선과 소문이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동네 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뒷담화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 엄마 있잖아. 노숙자 봐주다 해고됐대. 어휴, 애들은 무슨 죄냐.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도 그 무게를 함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너네 엄마 일하다 잘렸대. 빵 도둑이랑 한편이래. 아이는 울며 집에 들어와 문을 세차게 닫아버렸습니다. 지은 씨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어린 마음에 이유도 모른 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숨죽여 지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술을 맴돌았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가족 모두의 삶을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회사는 그녀를 내쳤고 사회는 그녀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처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막다른 길로 몰려갔습니다. 전기요금이 연체되어 전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우편함에는 독촉장이 쌓였습니다. 냉장고 안은 점점 비어갔고 저녁 반찬은 김치와 달걀 프라이 뿐이었습니다. 그조차도 며칠에 한 번씩만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아르바이트 자리를 기웃거렸지만 이력서에 찍힌 해고 사유는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객 응대 중 규정 위반으로 해고라는 기록은 어디서든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해고라는 두 글자가 그녀를 걸러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지은 씨는 창가에 앉아 담요를 둘러싼 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거리에 밝게 켜진 가로등 아래 노숙자들이 종이상자를 덮고 자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심장이 저려왔습니다. 혹시 저 중에 내가 봐줬던 그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때 신고만 했더라면 지금쯤 나는 아이들과 웃을 수 있었을까? 그녀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점점 그녀를 피했습니다.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딸은 엄마는 왜 맨날 울어라며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지은 씨는 대답 대신 아이들 몰래 화장실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작은 선행은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은 씨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도 보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낙인, 경제적 파탄, 그리고 아이들의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지은 씨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은 씨는 무너져 내리는 가정 앞에서 더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이들이 무너진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 해.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 용역 무엇이든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나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대학생 알바가 필요해요. 손님들이 젊은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식당 사장은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청소 용역 면접에서는 신체 검사, 도중 허리 통증 이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또 탈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있던 지은 씨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회가 그녀를 이미 낙오자로 낙인 찍어 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이사 가야 해. 지은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벌써 집안 사정을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딸은 어린 마음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자기 집 이야기가 나오면 대답을 피하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은 씨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아이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웃음을 잃은 엄마, 늘 눈시울을 붉힌 엄마, 집안 공기가 무거워지자 아이들조차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형마트 청소 용역에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은 그녀의 이력서를 보더니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전에 근무하셨던 곳에서 해고된 이유가 노숙자, 도둑 사건이라고요? 순간 지은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매장은 이미지가 중요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때 그냥 빵 훔친 걸 말했더라면 지금은 아이들과 웃으며 밥 먹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순간 다시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배고픈 사람을 외면했다면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의 결과는 늘 양날의 검처럼 우리를 찌릅니다. 선의도 때로는 독이 되고 규정 준수도 때로는 죄처럼 돌아옵니다. 지은 씨는 그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 씨는 동네 교회 앞 게시판에 붙은 구인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급구 식당 설거지, 주 6일, 숙식 제공 가능. 그 글귀는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숙식 제공이라는 말은 곧 당장 밀린 월세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지은 씨는 망설임 없이 연락을 했고 바로 다음 날 식당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국밥집이었지만 따뜻한 국물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허리 아픈 거 없어요? 손 빨라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지은 씨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붉게 달아올랐고 허리는 금세 뻐근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처음 며칠은 아이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괜찮아지는 거야? 아이들의 물음에 지은 씨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다시 일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참자.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그녀의 사정을 처음엔 안쓰럽게 여겼지만 며칠이 지나자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릇 닦는 게 이게 다예요? 손 빨리 못 놀려요? 손님이 몰리면 욕설이 날아들었고 종일 서서 일하느라 허리는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결국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설거지통 앞에서 허리를 붙잡고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주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휴, 이래서 안 된다니까. 미안하지만 그만 나와요. 또다시 일자리를 잃은 순간 지은 씨의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먹어? 그 질문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돈이 없어 밥상에 올릴 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라면 2봉지를 끓여 나누어 주며 웃는 척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두 아이가 잠든 뒤 혼자 방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순간 눈을 감아줬을까? 그 소리는 한밤의 정막 속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지은 씨의 선택은 정말 잘못이었을까요? 배고픈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마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그녀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끝없는 시련과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은 씨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은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됩니다. 며칠 뒤, 지은 씨는 동네 마트 앞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 몇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 노숙자 빵 사건이래. 직원이 그냥 눈 감아줬다가 잘렸대. 화면 속 기사 제목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거 지은 씨 얘기잖아? 애들도 불쌍해라. 속삭임이 그녀의 등을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알아. 엄마가 빵도둑이랑 한편이었다고 놀려. 나 이제 학교 가기 싫어. 지은 씨는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아들은 팔을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창피해. 나도 친구들이 놀렸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주고자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녀를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은 씨는 한참 동안 아이들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이들의 흐느낌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빵 하나쯤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망가뜨린 걸까? 밤이 깊자 그녀는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텅 빈 쌀통이 놓여 있었고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학교에서 들을 놀림, 동네 사람들의 눈빛,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눈 감아준 일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린다면
과연 누가 그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규정을 따르자니 인간미가 사라지고 마음을 따르자니 현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지은 씨는 깊은 좌절 속에서도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 없어.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 해.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에게 등을 돌린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그녀의 운명을 다시 뒤흔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밤늦게 울려온 전화벨 소리에 지은 씨는 화들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혹시 마트에서 일하시던 지은 씨 맞으시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해고 통보가 다시 떠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건 이는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실인가요? 노숙자가 빵을 훔쳤을 때 그냥 보내주셨다던데 왜 그러셨습니까? 순간 지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동시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냥 불쌍해 보여서요. 빵 하나쯤이야. 아이들 생각이 나서 하지만 기자는 끊임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규정 위반인 건 아셨죠? 해고된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더는 대답하지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기사는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선의로 눈 감아준 직원, 결국 해고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댓글은 더 가혹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빵 하나쯤이 뭐 대수냐고. 회사 재산 훔친 건데, 눈 감아준 것도 공범이지. 지은 씨는 댓글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은 책가방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친구들이 다 기사 봤어. 나 이제 못 살겠다.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가 다 놀림당해. 그 말은 그녀를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지켜주고자 했던 아이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온 현실. 지은 씨는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희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방 안에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한순간의 선택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무너뜨린 걸까? 그녀의 후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은 씨만의 잘못일까요? 빵 하나를 눈 감아 준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회가 너무나도 매정했던 걸까요? 그러나 지은 씨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건이 이제 곧 그녀의 삶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며칠 뒤, 지은 씨는 또 한 번 믿기 힘든 소식을 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공문이 날아온 겁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 주십시오. 손에 쥔 종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경찰 조사라니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불려가야 하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노숙자가 훔친 빵은 결국 매장의 손실이었고 자신이 눈 감아 준 것은 규정 위반을 넘어선 방조로까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곤히 자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가 감옥이라도 가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살래? 엄마가 왜 그랬을까? 며칠 뒤 경찰서 조사실에 앉은 그녀는 얼떨떨했습니다. 형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냥 너무 불쌍해 보여서요. 그 순간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서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회사 재산을 지키는 건 직원의 의무였지요. 조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의 눈빛이 또다시 그녀를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노숙자 편들다 해고당했다며.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는다던데. 뒷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들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했어? 그냥 말만 했으면 됐잖아. 왜 우리를 이런 꼴로 만들어? 딸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나 놀려. 지은 씨는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이해나 동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선의로 시작된 행동이 결국 가족마저 갈라놓고 사회적 낙인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 과연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규정을 따르지 않은 개인일까요? 아니면 한 조각의 따뜻함조차 허락하지 않는 냉정한 사회일까요? 지은 씨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죄책감으로 바뀌었고, 죄책감은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은 씨는 아이들이 잠든 뒤 홀로 베란다에 섰습니다. 창밖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가고 도시의 어둠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그녀의 가슴속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빵 하나쯤 눈 감아준 일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앗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직장도, 명예도, 사람들의 신뢰도, 심지어 아이들의 웃음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순간, 어두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아이들은 오히려 나아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가슴을 후벼 파는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이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들의 거친 숨, 딸의 조용한 잠꼬대. 그 소리는 그녀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였습니다. 난간을 붙잡은 손이 천천히 풀렸고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지은 씨는 울다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현실은 그녀를 덮쳤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밀린 공과금 고지서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전화기에는 집주인의 독촉 전화가 여러 통 남겨져 있었습니다. 절망은 여전히 그녀를 옥죄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살아야 저 아이들이 산다. 그렇게 그녀는 또다시 이력서를 들고 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 그 사건에 연루된 분이군요. 면접관의 눈빛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곤란합니다. 문전 박대가 이어졌습니다. 지은 씨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은 씨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사회가 더 잔혹한 걸까요? 선의조차 짓밟히는 세상이라면 누가 다시 사람답게 살고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함께 일했던 동료가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지은 씨, 혹시 일자리 필요하지? 우리 가게에서 사람을 찾는데. 그녀는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다가온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곧 그녀는 또다시 믿기 힘든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옛 동료의 목소리는 지은 씨에게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주방 보조를 구하고 있어. 힘들긴 하지만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예전처럼만 해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 씨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 동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사장님께 내가 얘기 다 해놨어. 한번 와봐. 다음 날,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커피향이 코끝을 스쳤고 따뜻한 분위기가 오랜만에 마음을 녹였습니다. 사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만 해주면 돼요. 예전 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은 씨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서둘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이 오히려 그녀를 살리는 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비록 지쳐 쓰러졌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딸의 물음에 지은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일 시작했거든. 우리 조금만 힘내자. 그날 밤,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선 한 손님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 바로 예전 마트에서 자주 보던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손님은 곧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빵 도둑 눈 감아줬다가 잘린 직원 맞지 않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카페 단골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사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사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 씨, 미안하지만 가게 이미지가 좀 신경 쓰여요.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잘린다는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은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사장은 한숨만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이해는 하지만 가게를 지켜야 하니까. 그 길로 집에 돌아온 지은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 안 가?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의 실수가 꼬리표가 되어 평생 따라붙는 현실. 지은 씨는 정말 죄인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그녀를 끝까지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다시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만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인물이 그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은 씨가 카페에서 쫓겨난 지 며칠 뒤, 비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그녀는 시장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허름한 점퍼, 지쳐 보이는 얼굴, 그리고 움츠린 어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빵을 훔쳤던 노숙자,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그 인물이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순간 지은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굳어버려 발걸음조차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빵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이번엔 계산을 하고 나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상인들이 눈을 흘기며 속삭였습니다. 저 인간 또 왔네. 저번에 지갑 훔치다 잡혀갔다던데. 지은 씨의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자신이 눈 감아 주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때 막았더라면 이 사람도 나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노숙자는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가 갑자기 지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 속에 스친 감정은 놀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망이었을까요? 그는 머뭇거리다가 다가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지은 씨의 심장이 찔렸습니다. 고마웠다는 말이 왜 이렇게 가혹하게 들리는 걸까요? 자신은 모든 걸 잃었는데 정작 그는 아무렇지 않게 고마웠다고 말하는 모습이 미치도록 억울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다 잃었어. 내가 왜 그날 눈을 감아줬을까?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 길 위에서 터져나온 울부짖음은 빗소리에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노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제발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라며 귀를 막았고, 딸은 엄마를 향해 우리 가족은 왜 항상 힘들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선의는 정말 가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선이라는 이름으로 선택한 순간이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낳는 걸까요? 지은 씨는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삶의 끝자락에 선 듯한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찾아와 그녀의 운명을 또다시 뒤흔들게 됩니다. 그날 밤, 지은 씨가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앉아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예전 마트 점장이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조심스레 전화를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다소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지은 씨,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날 점장의 얼굴, 차갑게 해고입니다라던 목소리, 무너져 내리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덧붙였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 주시겠습니까? 다음 날, 약속 장소는 오래된 커피숍이었습니다. 마주 앉은 점장은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였고, 흰머리도 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냉정했죠.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당신 사정을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싱글맘에 아이 둘 키우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치밀었지만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 모든 걸 빼앗아 가셨잖아요. 점장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규정이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않으면 저 역시 자리에서 잘렸을 겁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최근에 본사에서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지은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시 조사요? 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의 기사가 퍼진 뒤 본사에서 이미지 타격을 크게 신경 쓰더군요. 아마 당신도 다시 불려갈 겁니다. 순간 지은 씨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본사 조사라니 도망칠 곳이 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마저 또 상처받겠지.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결과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 씨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빵 하나쯤이야 했던 그 순간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걸까? 그리고 바로 그때 점장은 의미심장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점장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사실 본사에서도 이번 사건을 마냥 강하게 몰아붙이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론이 갈리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당신을 두고 착한 선택을 한 피해자라고 동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흐름을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당신이 다시 일어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은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 다시 세울 기회라니요? 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가졌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진솔하게 밝힌다면 여론은 당신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사도 더는 당신을 함부로 몰아붙이지 못할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지은 씨의 가슴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스쳤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들이, 아이들이 겪은 모욕과 눈물이 그녀를 붙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어떻게 언론 앞에 나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저를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저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장은 진지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당신이 숨어버리면 아이들에게 남는 건 엄마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무엇보다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건 현실의 냉정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누군가를 욕하고 쉽게 돌을 던졌습니다. 과연 세상이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여 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 씨는 잠든 아이들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다물려 있었고, 딸의 작은 손은 베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엄마로 남을까, 평생 죄인으로 기억될까, 아니면 마지막이라도 당당한 엄마로 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가장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상처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마주하는 것, 그리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지은 씨는 끝내 결심하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녀의 삶을 뒤흔들 또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방송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며 전화를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 사회부 기자입니다. 지은 씨 맞으시죠?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기자라는 말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를? 기자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노숙자 빵 사건 아시죠? 지금 온라인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려 하는데 지은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혹시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기자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계속 보도되면 지은 씨는 영원히 규정을 어긴 직원으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직접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세상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스쳤습니다. 아이들이 놀림당하던 모습,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점장이 말했던 아이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말. 그날 밤, 지은 씨는 아이들이 잠든 뒤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방송에 나서면 다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진심을 세상에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또다시 스스로를 원망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후회와 원망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이제 다시 세상 앞에 서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것은 절망 끝에서 움트는 희망이자 동시에 더 큰 폭풍을 불러올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은 씨는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과 또 다른 진실의 폭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은 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조명, 커다란 카메라, 낯선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당당해지기 위해 그녀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그녀를 안내하며 작은 마이크를 달아주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지은 씨에게 편안함은 없었습니다. 앉아있는 의자조차 뜨겁게 달궈진 철판 같았습니다. 잠시 후 카메라 불빛이 켜지고 진행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된 노숙자 빵 사건의 당사자 지은 씨를 모셨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순간 그녀의 목구멍은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사람을 도둑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였고 배고픔에 지쳐 보였습니다. 제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그저 한 번은 봐주고 싶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 규정은 규정입니다. 회사 재산을 지키는 게 직원의 의무 아닌가요? 결국 해고까지 당하셨는데 후회는 안 하십니까?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순간 진행자는 준비해온 또 다른 질문을 꺼냈습니다. 최근 여론은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따뜻한 사람이라 칭찬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무책임한 직원이라 비난합니다. 이 모든 비난을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지은 씨는 숨을 깊게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제 선택이 만든 결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배고픈 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한 엄마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조명이 그녀를 비추고 세상의 눈이 그녀를 향한 그 자리에서 지은 씨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 내리던 여자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존엄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그날 빵을 훔쳤던 노숙자 당사자입니다. 지은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멎을 듯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행자의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명이 옮겨 비춘 곳에는 허름한 점퍼 차림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식빵을 품에 넣고 매장을 떠났던 노숙자였습니다. 지은 씨의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있었고 지친 눈빛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진행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날 빵을 훔쳤던 당사자 맞습니까? 노숙자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빵을 훔쳤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고지은 씨와 노숙자 두 사람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은 씨가 그날 당신을 눈 감아준 덕분에 경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노숙자는 손을 떨며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듬어주지 않았는데 그날 그분이 눈을 감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은 더 미어졌습니다. 고맙다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들리는 걸까요? 그녀는 모든 걸 잃었는데
그 대가는 고작 한마디 감사뿐이었습니다. 진행자는 다시 지은 씨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사자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지은 씨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후회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잃은 건 많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었다면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노숙자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잘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도둑질을 했고 경찰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선의가 헛된 게 돼버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은 지은 씨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신이 감싸 안아준 선의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선의를 베푼 사람은 모든 걸 잃었고 그 선의를 받은 사람은 결국 변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이 잔혹한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스튜디오 안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진행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 영상이 공개됩니다. 진행자의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은 한순간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흐릿한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날 마트 안 풍경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가고 계산대에 앉아 있던 지은 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노숙자가 빵을 품에 넣고 계산대를 지나치는 장면이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그 순간 지은 씨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버린 모습까지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일부 방청객들은 탄식을 내뱉었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진행자는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은 씨, 이 장면이 바로 당신이 규정을 어기고 눈을 감아준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은 씨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은 너무도 작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각도의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빵을 들고 나간 노숙자가 곧장 길모퉁이에서 멈춰서더니 어린아이에게 그 빵을 나눠주는 장면이 잡힌 것입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빵을 받아 먹었고 노숙자는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장면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배고픈 또 다른 아이에게 건네진 빵이었던 겁니다. 진행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이제는 시청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과연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린 용기였는지. 노숙자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아이만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이분이 눈 감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올가매던 후회와 죄책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었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규정을 어긴 순간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여전히 술렁였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작진은 또 다른 폭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은 씨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꺼지자 진행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제작진은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 마트 내부에서 은폐된 새로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말에 스튜디오 안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지은 씨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터지는 거지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또 다른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점장실 앞 복도였습니다. 사건 직후 점장이 본사로 전화를 걸며 하는 말이 잡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빵 하나쯤이야 하지만 본사 방침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희생양은 하나 있어야 하잖아. 그 한마디가 스튜디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은 씨의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이 모든 불행을 떠안게 된 이유가 단지 본사에 보여주기 위한 희생양이었음을 뜻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즉, 지은 씨의 해고는 단순한 규정 위반 때문이 아니라 본사의 지침과 점장의 계산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럼 저분은 억울하게 희생된 거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내가 괜히 아이들 앞에서 죄인처럼 살아온 거였어. 난 희생양이었을 뿐이야. 노숙자 역시 충격에 휩싸인 듯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당신 인생을 망가뜨린 줄 알았는데 결국 세상이 당신을 망가뜨린 거였군요.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여자는 선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사회적 낙인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냉정한 조직의 계산과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는 차가운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안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지은 씨를 더 이상 규정을 어긴 직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당하게 희생당한 한 사람,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안타까운 시선이 쏠렸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 속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나 혼자가 아니었어.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쪽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 점장, 그리고 본사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어있지 않겠다. 끝까지 싸워서 내 억울함을 밝히고야 말겠다. 며칠 뒤 본사 관계자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본사 관계자가 화면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진 점, 본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시 직원에 대한 조치가 과연 정당했는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술렁였습니다. 진행자가 곧바로 물었습니다. 즉, 지은 씨의 해고가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관계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단순히 규정 위반으로만 판단한 건 과도한 조치였습니다. 그 직원은 오히려 인간적인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마디에 지은 씨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껏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았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차마 떳떳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방청객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네. 저 엄마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단지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지 못한 엄마였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제 삶을 이렇게 무너뜨렸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선의가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걸요.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엄마로 서겠습니다. 그 말에 스튜디오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노숙자 역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자의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 있는 선택의 무게, 그리고 선의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냉정하게 우리를 몰아붙여도 진심은 결국 드러나고 선의는 끝내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날 지은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아이들의 엄마로, 한 인간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